안녕하세요. 통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국의 의상과 대한민국의 6.25 전후한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 방송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치슨 라인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지 않다. 그리고 의문이 있다. 이런 내용의 그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1950년 2월 12일 미국의 에치슨 국무장관이 내셔널 프레스 센터 클럽이라고 하는 그 신문 기자들 클럽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위기의 아시아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연설을 해요. 연설을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질문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요지가 뭐냐면 미국의 주 방어에서는 대만과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일본을 비롯한 그 필리핀까지의 아류산 열도만을 방어하겠다. 이제 그런 요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먼저 그 도표를 통해서 제가 이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한번 잘 보십시오. 요게 이제 그 한반도하고 일본하고 그 사이에 소위 그 에치슨 라인이 되겠는데요. 요 부분만 띄어서 이쪽에 그 일본하고 필리핀 요쪽만 지키고 이제 한반도하고 그 대만 이쪽을 제어하겠다, 이제 이런 요지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그 미군이 지키고자 하는 그 땅이고, 요 이제 한반도로 이렇게 대한민국하고 대만을 제외하고 일본 열도하고 저 필리핀 열도까지 지키는 걸로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그 에이스 라인을 통해서 미국의 그 주 방위선을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왜 그 절묘하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948년 10월부터 소련이 북한에게 자기들이 사용하던 무기를 일체 다 주고 이제 자기들 임의로 이제 그 철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북한에다가 탱크만 243대를 주었다는 얘기고, 독일제 BMW 그 3년 오토바이를 비롯해가지고 따발총 어마어마한 무기를 줘서 이제 충분히 북한 혼자도 남침을 할 수 있는 전력을 이제 북한에다 주고, 미국은 그 1949년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소련의 그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이제 밀려가지고 한반도를 이제 철수하게 되는데, 철수하면서 이 사람들이 몇 가지 그 플랜을 정하죠.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든지 한반도에는 저렇게 되면 우리가 미군이 이제 무기를 안 준 이상은 필연적으로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 전쟁이 나면 우리는 상륙 작전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출혈을 해야 되고 그 인명 살상이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일본 오키나와 기지를 모 기지로 해가지고 대대적인 그 폭격을 해서 한반도를 거의 초토화시키고 나중에 완전히 부서졌다고 생각될 때 이제 걸어서 안전하게 상륙하겠다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전략이거든요. 그 관련해서 한 3년 전인가 그 어느 방송에서 이승만 정권이 정부 요인 6만 명을 일본에다가 망명하겠다는 요청이 왔다. 그래서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이제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그 보도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이승만 유족회 측하고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해가지고, 이승만은 그 사람의 그 양반의 그 캐릭터로 봐가지고 일본에 망명할 사람이 아니다.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 그 대한민국에도 그런 계획이 있다는 그 비밀 문서를 본 적이 없다. 근데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승만이 그렇게 일본에다, 저기 뭐야, 피난 가려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일본에서 피난 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뭐 자금을 이제 미군하고 이제 협의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잠깐 보실까요? 이게 이제 당시에 일본에서 이제 검토했던 그런 자료고요. 또 한 가지 보면 더 구체적인 게 나오는데, 이 야마구치 현에서 막사를 200명 들어가는 용도로 해가지고 한 250개를 짓고, 그 중엔 뭐 의무동까지 둬가지고 한 5만 명 수용하는 걸로 해서 미국하고 이제 예산 문제를 협의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로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비밀도 아니고 거의 이제 공개돼서 이제 많이 알려진 사항인데, 미국이 계획이 어떤 거냐면 한반도를 폭격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 요인을 한 5만 명 가량을 일본에다가 이제 공수해가지고 구출하려고 하는 거죠. 그 구출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반대로 세서 그러면 5, 6만 명이라는 대한민국 정부 요인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죽든 살든 미국이 상관할 바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이 이 땅에 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온다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안 맞는 얘기고, 6만 명이나 5만 명이 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일본으로 이제 공수시켜가지고 일본 야마구치현에다가 약 4개 현을 통틀어서 5만 명을 수용하는데, 그 예산을 이제 미군하고 협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모르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몰랐을 수 있죠. 미국의 이제 극비에 의해서 정부 요인을 이제 그쪽으로 구출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정부 요인이 이뻐서 구출할까요? 아니면 미국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당시는 유엔이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대한민국에 유엔 일원으로 온다 하더라도 주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제적으로 볼 때 완전히 침략 행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요인을 빼돌려 가지고 정부 요인으로부터 미국의 파병을 강력히 요청하는 추인서를 받는 거죠. 정부 요인으로부터 이제 요구를 받아가지고 유엔에 이제 제출하는 거죠. 미국은 앞으로 대한민국에 오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의 아주 간절한 소망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왔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사람이 좀 죽었다 하더라도 그건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책임이지 미국의 책임이 아니다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미리 이제 만들려고 했던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하튼 대한민국 정부 요인을 일본으로 구출하려고 한 계획은 사실이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나머지 사람들이 미국 폭격으로 인해서 얼마가 죽든지 그건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람을 죽이는 나라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전쟁이라는 자체가 그런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아군의 희생을 최대한 줄이고 전쟁 목적을 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군이 희생되는 걸 최대한 줄이려고 하면 미국 대신 한국 국민이 죽는 건 미국으로서 상관없죠.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자체가 미국 사람들이 뭐 양심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실은 청교도 운동을 한 사람들이 영국하고의 알력에 의해서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미국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수백만이라고 하는 인디언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전쟁이 본래 그런 거예요. 거기 가서 정착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건 제거하는 거죠. 그거 관련해서 지난번에 내가 지적했지만 월남전에 있어서 호지민 루트라고 하는 그 루트가 라오스하고 일부가 캄보디아 농촌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것을 막겠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메뉴 작전이라는 극비밀 폭격 작전을 세워가지고 캄보디아를 농촌을 그냥 집중적으로 폭격을 해가지고 얼마가 죽었다고 그러냐면 캄보디아에서는 약 80만이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주 그 웃기는 소리도 한 80만 원, 무슨 80만 원이냐, 한 4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5만 명도 정도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80만이 죽는 건 안 되고 40만이 죽으면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미국이 이 한반도에 오는 것은 그 한반도의 그 한민족이 얼마가 죽든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은 또 안 죽는 걸 원하겠죠. 근데 전쟁이라는 건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은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게 제 주장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도 만약에 전쟁이 나면 전쟁하고 저거는 나이 70이 넘어서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도 죽을 수 있고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도 죽을 수 있고 죄 없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그게 100만일지 40만일지 한 10명만 죽고 안 죽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소미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소미아가 지소미까지만 우선 해석을 해보면 제너럴 세큐리티 밀리터리 뭐 육군 그 안전 전체 안전에 대한 그 규정 아닙니까? 그거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우려했던 것이, 이게 이제 지금은 정보 교환 어쩌고 포장을 하지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미군이 우선 그 안전해야 되니까, 일본은 역사적으로부터 식민지 정책을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오던 사람이고, 지금도 일본 열도의 여러 가지 불안 요소로 인해서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하는 게 일본의 절대적인 국가 정책의 내심에 깔려 있는 것이다 할 때, 일본군을 미군이 편입시켜서 이 땅에 올 것이고, 또 일본군은 어떻게든지 이 땅에 와서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해야만이 이 땅에서 자기네들 몫을 차지해서 이 땅을 얼마를 할애받든지, 아니면 미국이 서서히 철수하고 일본한테 미국의 역할을 대신 맡기든지, 이런 그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틀림없이 미군이 일본군을 편입시켜서 이 땅에 올 것이고, 일본 군들은 여기 와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군과 함께 북기군을 향해서 뭐 38선 이쪽에 가서 엄청나게 싸우겠죠. 싸우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군인도 도와준다고 해도 일본이 기분 나쁘죠. 일본 군이 같이 싸우는 게 기분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은 싸우면서 우리도 엄청나게 파괴될 거고 북한도 엄청나게 파괴될 거고, 북한이 파괴되면 우리는 전혀 안 파괴되고 북한만 파괴될까요? 안 그렇잖아요. 그 양쪽에 다 파괴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북한은 그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을 완전히 탈환할지 아니면 못 탈환하고 다시 실컷 두드려 맞고 부서지고 나서 다시 휴전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데,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전쟁을 하지 말자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대북 정책이고, 소위 그 북방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번에 그 강력하게 많이 당선시킨 그 빨간 색깔의 야당 지역,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빨갱이 정권이고 무슨 좌파 정권이고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루빨리 전 국력을 어떻게 기울여서라도 이것을 바꿔야 돼요. 이 사상을 바꿔가지고 우리는 대북 정책이 필요하고, 결국은 일본을 이 땅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 자주권을 행사해서 미군도 같이 이 땅에 주둔하되 전쟁으로 유도하는 그런 장난은 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는 미군의 위상을 평화를 지키는 어떤 상징적으로 주둔하는 사람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협력을 하자 하는 의미고, 미국을 쫓아내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해서 이 나라를 잘 보존하자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그것을 보충해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